이번 영상에서는 토스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 기간과 방식으로 시험을 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시험 과정을 설계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스 시험은 비슷한 계열의 오픽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스피킹 테스트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암기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더 직접적으로 성적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암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 또 각각 5개의 파트가 있는데 그 유형에 맞춘 공부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제 학업 수준은 탭스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350점 정도, 그리고 토익으로 했을 때는 850점 정도이고 외국에 나가본 경험은 없는 스피킹에 그렇게 능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그리고 준비 시간이나 설명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시험 후에는 내 답안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방식은 이제 각자 화면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전 시험 감각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제이크 선생님의 모의고사 부분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실제 시험 분위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이 땅 하고 말을 시작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같이 들리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시험을 봐보니까 그 정도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고려를 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공부 기간과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월 2일에 시험을 쳤고요. 10일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10일 계획표인데 보시면 먼저 3일 동안은 유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라색 책을 구매해서 모든 유형을 다 읽어봤고 제이슨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형에 따른 강의를 다 맞춰서 들었어요. 근데 책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유형 파악을 할 수 있고 보라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을 했고 이때 보라색이랑 하늘색 하이라이트의 차이점은 모의고사와 정리노트의 비중입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구나, 이런 모범 답안들을 배우면 되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살이 될 만한 표현들은 다 적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시 문장을 정리하고 리마인드 하는데 전체 공부의 80%를 썼어요. 그래서 80%라고 적혀 있는 거고, 다음으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비중이 달라집니다. 앞에 3일 동안은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암기할 표현들도 많이 외웠을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는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 해설에 대한 오답노트, 정리본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은 많이 줄입니다. 대신에 요약본을 읽으면서 계속 리마인드하고 암기하는 시간은 계속 가지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은 모의고사는 2개 정도만 풀었고 계속 예시 문장을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하고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먼저 5개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준비를 다르게 했는데요. 먼저 파트 1은 주어진 지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양과 강세나
발음 같은 것들이 중요한 파트이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읽어봤다, 읽는 건 잘한다 라고 하면은 따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를 그냥 풀면서 잘 읽어보고 그리고 해설을 꼭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읽는 그 억양 같은 것들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유명사나 시간, 숫자, 여러 개의 단어를 콤마로 연결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 구조 내에서 콤마로 연결해서 단어가 3개 정도 나열되는 경우 apple, orange and strawberry 이렇게 3가지가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억양 같은 경우가 끝에 나오는 3번째 단어를 약간 억양을 내리면서 끝내도록 안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모의고사에서 유사하게 주어지는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입에 익혀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파트 1은 45초의 연습 시간이 주어지고 45초의 읽기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흐름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따고 45초 동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용을 구성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가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나머지 이제 실전 45초 동안에는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트 1은 자신감 있게 읽는 것, 억양에 살려서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사진에 대한 묘사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템플릿을 외운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크 선생님 영상을 저는 주로 봤었는데, 유형 설명을 보면 당연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전치사, plac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를 적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그냥 만들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보라색 토익 스피킹 책에는 인물수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there are 3 people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인물수 묘사는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인물 위주로 설명을 시작하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것. 문장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스킬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a woman is leaning against the chair.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 사람만 설명을 하기보다는 부가 설명을 최대한 붙여서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a woman with blonde hair is leaning against the white couch. 여기서 보면은 hair이라는 설명을 합했고 그리고 white white라는 상태 설명을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난 좀 더 언어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 끝에다가 while talking on the phone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이나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부가 설명을 최대한으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사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위치한 공간 핵심으로 설명할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트 2에서는 꼭 사용을 합니다. In the middle of 혹은 on the left side of, on the right side of,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icture 앞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그냥 막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외워놔야 되고 다만 문장을 보통 파트 2에서 적게는 3문장, 많게는 5문장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4문장 정도를 말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연습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짧은 문장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문장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4문장 정도가 맥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최대한 이 파트에서는 표현을 많이 외우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이크 선생님의 그 보라색 책에 있는 어휘나 수거 표현 그런 것들을 많이 암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이 해설 강의에 보면은 엄청 많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암기를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 3입니다. 파트 3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템플릿을 많이 외워야 하는데요. 파트 3는 3개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문사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주어진 의문사가 있고 맞는 형식으로 답변하는 것.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서 파트 3라는 하나의 챕터 안에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런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이크 선생님의 유형 연습을 한번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좀 더 핵심적인 내용,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 문제 모두 고민할 시간이 3초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떠올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워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의문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얼마나 자주 카페에 가? 라는 문제였으면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카페 갔지를 떠올리지 말고 그냥 답변에 대한 형식을 외워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twice a week를 난 쓰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적어놓고 냅다 외우고 문제에서 만약에 How often do you go to the coffee shop?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I go to the coffee shop about twice a week. 이걸 그냥 계속 적용을 합니다. 커피 숍이든 grocery store이든 그냥 의문사가 how often이다. 그럼 그냥 무조건 twice a week. 이걸 쓰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문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언제 갔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last week 이걸 외워두거나 그래서 나한테 쉬운 표현을 하나 그냥 외워두고 의문사 바뀌는 것마다 난 이걸 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타겟팅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은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10개 정도 푼다는 가정하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이유들을 정리를 해두고 최대한 끼워 맞추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4입니다. 파트 4는 주어진 표가 있고 그 표를 바탕으로 정보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의 타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세부 유형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해 두고 반복해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사 일정, 개인 일정, 강의 일정, 이력서, 면접 일정, 영수증이나 주문서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가 주어지고 각각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써야 되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preparation time이 45초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 동안에는 표를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는지 예를 들어 똑같은 강의 이름이 2개가 나열된다 라는 거 혹은 밑줄이 쫙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제외가 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두고 있으면 분명히 그 유형의 질문 중에서는 이걸 물어보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4, 파트 4도 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번은 보통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설명이 높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 혹은 이 일정이 어디서 진행된다, 몇 시에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 유형에 대한 연습, 표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변경된 스케줄이 있다, 혹은 일정이 반복되는 게 있다 이러면 100% 질문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45초 동안 명확히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파트 4의 세 번째 문항은 질문을 2번 들려주니까 두 번째 질문 동안에는 답변 내용을 한 번 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리마인드를 할 시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바로바로 되도록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망의 파트 5인데요. 파트 5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한 문제의 문항이 나오고요. 45초 동안 준비하고 45초 동안 대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파트이고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유형 5개 중에 손으로 한국어로 내용을 적으면서 45초를 프리퍼레이션 타임에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파트는 내 생각을 쭉 나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지를 그 45초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인 답변, 근거 1, 근거 2 이 순서대로 내용을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근거를 근데 1과 2 두 개나 말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근거 2를 예시로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그랬어. 뭐 일례로 나는 그랬어. 일례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랬어. 라는 식으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어려울 때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를 함으로써 답변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이 이 예시로 할 때 좀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구조를 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말실수를 하거나 막 버벅이더라도 이 전체 흐름을 말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평소 때보다 경직되거나 긴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딱 생각해두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파트 5 같은 경우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려면 어떤 특정한 내가 주장을 딱 고르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질보다 양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이거 답변이 아예 생각이 안 나는데? 라는 거에도 그냥 뭐든지 꺼내보는, 끄집어내보는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45초 동안 답이 아예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1번 딱 시작이 됐는데 45초 동안 아이디어가 아예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45초 삑 하고 이제 프리퍼레이션 타임 끝나고 내 답변을 시작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문제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의고사 끝나고 해설 강의를 바로 틀면서 와, 이 답변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답변을 구조화해 보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답변을 못했더라도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뭐라도 떠올려 보자 라고 이제 한국어로 막 적는 연습이라도 해보는 게 좋고요. 이때 떠오르는 게 내가 시험장에서도 떠오를 수 있는 맥스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이제 영어로 잘 말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잘 구성을 했으면 그 노트에 적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실전에서 내가 이 멘트를 써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가장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한테 맞는 기간과 맞는 적합한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따라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토익 스피킹은 노력을 한 만큼 분명히 결과에 좋은 영향이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접근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